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초부터 잇단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잇단 도발은 다가오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겨냥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발사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 나흘 만인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쯤 약 1시간에 걸쳐 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했으며 군 당국은 현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서 새해 초부터 이뤄진 10차례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한 대미 도발이며 이번에는 기존 무기 체계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미사일 도발이라는 것은 결국 ICBM까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주목도를 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하나는 대남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다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한반도에서 국지적 도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서해상으로의 이례적 방사포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서해 NL 지역에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지요. 근데 지금은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 북한의 방사포탄이 떨어지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서해상에서 이례적으로 다연장 로켓 사격을 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좀 겨냥해서 군사적 긴장도를 점점 올리기 위한 첫 단계 사격이 아니었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다가오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겨냥해 이 같은 무력 도발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최근 한미연합연습의 강화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랄든지 그런 메시지 차원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국무부는 지난 1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외교의 문은 열려있지만 미국은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대화와 외교적 관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도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영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최근 무력 시위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만 10번째 발사인 데다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 작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거듭 지적했듯이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미국은 국방비를 늘리고 영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오랜 핵 선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행동이 대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17일 폭스뉴스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러시아가 다음 단계를 받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계속 대규모 만행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란이 주변 국가들에게 잔인함의 한도를 밀어붙일까 염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remain a priority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though solving the long-term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will require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리드 위원장은 또 대북 외교에 대한 접근법은 북한과의 현명하고 단호한 관여와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판이나 북한과의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적의 위협에 대응해 6회 공군 각 군의 정보 수집과 또 지휘 통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북한의 위협도 새 체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이 합동 전 영역지휘 통제 시행 계획에 서명했으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적국과의 경쟁에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특정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신속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합동 전 영역지휘 통제 체계 수립을 담당해온 데니스 크롤 미국 합동참모본부 통신참모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전투사령부가 제기하는 모든 위협은 합동 전 영역지휘 통제 체계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등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협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군도 해당 전투에서 전투병과의 필요에 부응하고 시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현대화에 동참하고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군 역시 미국의 합동 전 영역지휘 통제 체계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시스템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유엔과 주변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해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민간단체인 핵 비확산 핵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APLN은 최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화학무기 관련 보고서에서 혁신적인 전쟁 기술과 억제 방안 등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 국가들이 보유한 화학무기 대부분이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북한의 화학무기 비축량은 북한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북한이 앞으로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조약에 명시한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 검증 아래 안전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해체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사나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기존 절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관여를 해야 할 것이며 영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여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억 달러가량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을 것으로 미국 가상화폐 분석 회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은 탈취한 자금을 정교한 방식으로 세탁해서 현금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의 공동 설립자인 조나단 레빈 최고 전략 책임자가 지난 17일 미국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입니다.
레빈 책임자는 이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최소 7차례의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활동은 2020년 4건에서 2021년 7건으로 늘었으며 탈취 규모로는 40%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북한 연계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액은 2018년 5억 달러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2억 달러 선으로 줄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공격은 주로 투자회사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는데 북한 연계 해커는 피싱과 멜웨어, 즉 악성 코드 등의 방식을 동원해 공격 목표 기관의 가상화폐 지갑에 접근한 뒤 이들의 자산을 자신들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레빈 최고 전략 책임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면 이를 은폐하고 현금화하기 위해 세심한 세탁 과정을 진행한다면서 특히 북한 해커들은 불법 가상화폐 자산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여러 가상화폐를 잘게 쪼개 다른 거래와 섞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믹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활동의 행위자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라자루스 그룹인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자루스 그룹은 2018년부터 해마다 약 2억 달러어치가 넘는 막대한 가상화폐 자금을 탈취해 돈 세탁을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이를 통한 수익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한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사이버보안부서의 닐 지링 기술국장은 지난 2월 민간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여러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과도하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의 월리 아데에모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채널리스가 주최한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북한의 행위자들이 금융기관과 미국 회사로부터 13억 달러 이상의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 내 주요 정보 관련 부처들이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틈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 사이버 방호 태세를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해 사이버 위협의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민관군 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 자산에 대한 선제적이고 또 능동적인 감시와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민간 분야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으며 한국국가정보원도 한국의 공공분야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대상 사이버 보복과 차기 한국 정부의 정책자료 입수 목적의 해킹 시도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들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